안녕하세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는 감동열차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너 중국 사람이야? 그런데 한국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 네, 중국에서 왔어요. 한국어 공부한 지 몇 달 안 됐는데요. 몇 달? 말도 안 돼. 중국 사람들 보통 한국어 배우는데 몇 년 걸리는데. 이런 대화를 한국에서 수없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 한국어 실력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웠냐고 신기해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정말 중국 사람 맞아? 한국에서 살던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저는 원래 한국어는커녕 한글 하나도 몰랐던 평범한 중국 대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중국어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같은 소리인데 의미가 수십 개씩 다르고 한자 하나 배우려면 획순부터 뜻까지 모든 걸 통째로 외워야 해요. 저는 22살까지 그런 중국어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거든요. 특히 컴퓨터 전공하면서 AI와 대화할 때마다 중국어는 제대로 인식도 안 되고 프로그래밍 할 때도 변수명이 너무 길어서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게임에서 본 한글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한글을 알아갈수록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한글에 무엇이 있길래 중국인인 제가 이렇게까지 매력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 한글이 어떻게 해서 온라인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의 사랑으로 이어졌을까요? 심지어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시집까지 왔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중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예요. 한글 하나 때문에 어떻게 이런 극적인 인생 변화가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자인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리메이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임이라고 하죠. 22살까지 중국 시안에서 살았어요. 시안은 병마용으로 유명한 고대 도시지만 정작 저는 그런 역사보다는 컴퓨터에만 푹 빠져 살았거든요. 베이징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다고 소문났었어요.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안의 한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외동딸인 저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계셨죠. 특히 제가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을 때는 온 동네에 자랑하실 정도였어요. 우리 메이는 미래의 IT 천재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중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시라는 발음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중국어로 시라고 발음하는 한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시작할 때의 시, 이다라는 뜻의 시, 일이라는 뜻의 시, 시장이라는 뜻의 시, 돌이라는 뜻의 시, 역사라는 뜻의 시, 정말 수십 개가 넘어요. 대화할 때마다 어떤 시를 말하는 거야? 라고 되물어야 했죠. 더 황당한 건 우리 고향 방언이었어요. 시안 사람들은 비빔면을 비엔미엔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런데 베이징에서 온 룸메이트가 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실 때마다 방언으로 말씀하시는데 룸메이트들이 메이야, 너희 엄마 뭔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이었던 건 프로그래밍 할 때였어요. 변수명을 중국어로 쓰려면 용우식민이라고 써야 하는데 이게 사용자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길고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영어로 유저네임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죠. 중국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서글펐어요. 가장 큰 좌절감을 느꼈던 건 AI와 대화할 때였습니다. 챗GPT에게 창지엔이거용이지 수알량거수즈즈지엔 쭈이다공유의 수도함수라고 명령했어요.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달라는 뜻이었는데 AI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영어로 create a function to calculate GCD라고 다시 써야 했죠.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우리는 자기 나라 말로 컴퓨터와 대화할 수 없을까요? 어느 날 밤, 과제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중국어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을 짜는데 띄어쓰기가 없어서 단어를 어떻게 분리할지 너무 어려웠거든요. 나는 밥을 먹었다를 중국어로 쓰면 워츠러판인데 이게 워, 츠, 여, 판으로 나눠지는 건지 워츠, 러판으로 나눠지는 건지 컴퓨터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해서 울면서 키보드를 두드렸죠. 그때 스트레스를 풀려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켰어요. 평소에는 중국 서버에서 했는데 그날은 실수로 한국 서버에 접속했더라고요. 그런데 채팅창에 뭔가 신기한 글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이런 글자들이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정돈되어 보였어요. 중국어 채팅은 항상 복잡하고 어수선해 보였거든요. 같은 발음의 글자가 너무 많아서 오타도 많고 읽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국어 채팅은 뭔가 규칙적이고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저 글자들은 뭔가 다르네? 라고 생각했죠.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어가 뭔지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는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가 있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이 문자가 500년 전에 한 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글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하면 할수록 더 놀라웠거든요.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글을 만든 원리였어요.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정말 과학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날 밤잠도 못 자고 한글에 대해 계속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한글을 배워보자. 물론 그때는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사랑으로,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글을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거든요. 중국어는 하나하나 글자를 통째로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였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말이죠. 가장 먼저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분석해봤습니다. 아는 이응과 아와 니은이 합쳐진 거고, 영은 이응과 여와 이응이 합쳐진 거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어 니하오는 니하오라는 두 개의 복잡한 한자를 통째로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한글 자음을 하나씩 살펴보니 더욱 신기했어요.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정말 과학적이지 않나요? 중국어는 한자 하나하나가 그림에서 나온 건데 한글은 우리 입 모양을 관찰해서 만든 거예요.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사고를 했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 행복, 고마워 같은 단어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중국어 아이, 싱푸, 시에시에보다 훨씬 부드럽고 예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컴퓨터 분야에서의 한글이었어요. 한국어로 된 프로그래밍 튜토리얼을 보니까 변수명이 사용자 이름, 계산 결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중국어로는 용우식밍, 지수한지에고 이렇게 길고 복잡한데 한글은 정말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더욱 놀라운 실험을 해봤어요. 챗GPT에게 한글로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 만들어줘라고 명령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어로 할 때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한글에는 띄어쓰기가 있어서 컴퓨터가 단어를 구분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래의 언어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단어를 이해하는 건 아니었지만 대화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신기했던 게 한국 사람들이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해서 쓰는 거였어요. 중국어도 정중한 표현이 있지만 한국어만큼 체계적이지는 않거든요. 어느 날 룸메이트 샤오밍이가 제가 한글 공부하는 걸 보고는 메이야, 왜 한국어를 배우는 거야? 너 한국에 갈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K-팝도 들어보고 한국 영화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한글을 알고 나니까 한국 문화가 훨씬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였어요. 가사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고 영화 대사의 뉘앙스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온라인 코딩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로 질문을 올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자연어 처리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라고 썼는데 한국 사람이 답글을 달아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김준호였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중국 분이신데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준호 씨가 정말 놀라면서 한국 사람도 한글의 과학성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준호 씨는 서울에서 AI 스타트업을 하는 개발자였어요. 재미있게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준호 씨가 중국어를 배우는 거였죠. 첫 화상통화를 했을 때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준호 씨가 니아오라고 인사하는데 발음이 너무 어색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반대로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니까 준호 씨가 정말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라고 놀라더라고요. 그때부터 거의 매일 화상통화를 했어요. 준호 씨에게는 중국어의 어려움을 설명해드리고 저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특히 준호 씨가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정말 유리한 문자예요. 타자 속도도 빠르고 검색도 쉽고 무엇보다 배우기가 쉬워서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준호 씨와 대화하면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중국어, 의사라는 단어는 뜻, 생각, 의견, 재미있다 등 여러 의미를 가지는데 한국어는 뜻은 뜻, 생각은 생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AI도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저희는 함께 프로젝트도 하게 되었어요. 한글 자연어 처리 AI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중국어 자연어 처리보다 훨씬 쉽고 정확했거든요. 띄어쓰기가 있어서 단어 분리가 쉽고 규칙적인 문법 구조 때문에 AI가 학습하기도 쉬웠어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준호 씨와 정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교환 파트너였는데 점점 서로의 꿈과 생각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죠. 준호 씨는 제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정말 한글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말해주셨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메이 씨, 한글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한국에 한번 와보시는 게 어때요? 한글이 태어난 나라를 직접 보시면 더욱 감동받으실 거예요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국에 가다니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부모님께 한국 여행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왜 갑자기 한국에 가려고 하니? 공부에 집중해야 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글 공부를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설명해 드렸더니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한국료를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한국어 과외도 해주고 번역 일도 했어요. 그렇게 넉 달 만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준호 씨가 공항에서 만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한글 때문에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모든 안내판이 한글로 쓰여 있는 걸 보고 정말 감격했어요. 도착, 출구, 환영합니다. 이런 글자들을 제가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준호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처음 실제로 만났을 때는 정말 어색했어요. 화상통화로만 보다가 실제로 만나니까 키도 생각보다 크고 목소리도 달랐어요. 그런데 준호 씨가 메이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한글로 적힌 팻말을 들고 계신 걸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데 정말 모든 게 신기했어요. 중국 지하철은 한자로 된 영명 때문에 외국인들이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지하철은 한글을 알면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준호 씨가 어때요? 한글 덕분에 지하철 이용이 쉽죠?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첫째 날 준호 씨가 저를 광화문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곳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분이 한글을 만드신 분이구나 하면서 동상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거든요. 준호 씨가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이 모두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준호 씨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세종대왕님은 한 농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를 몰라서 호소할 수 없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셨대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또 세종대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주는 책을 한글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심지어 병든 백성을 위해 의학 서적도 한글로 번역해서 배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 창제 과정을 보면서 더욱 감동받았어요. 세종대왕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중국 황제들과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황제들은 복잡한 한자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세종대왕은 오히려 쉬운 글자를 만들어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셨잖아요. 아침에 글자를 배우면 저녁에 쓸 수 있다는 세종대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둘째 날에는 국립한글박물관에 갔어요. 이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글 자음들이 정말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기역이 혀뿌리 모양, 니은이 혀끝 모양, 리음이 입술 모양이라는 걸 보고 정말 과학적이구나라고 감탄했어요. 박물관에서 한글 타자기도 체험해봤어요. 제 이름 리메이를 한글로 쳐보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중국어 타자기는 수천 개의 한자가 있어서 복잡한데 한글 타자기는 자음과 모음만 있으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준호 씨가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정말 유리한 문자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셋째 날에는 북촌 한옥마을에 갔어요. 전통 한옥 앞에 걸린 한글 간판들을 보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붓글씨로 쓴 차, 떡, 한복 이런 글자들이 한자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차라는 글자를 보고 중국어 좌와 비교해봤는데 한글 차가 훨씬 부드럽고 우아해 보였어요. 인사동에서는 한글 캘리그래피도 봤어요. 한글로 쓴 시들이 정말 예술 작품 같더라고요. 사랑, 행복, 희망 이런 단어들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고 한글이 이렇게 예술적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준호 씨가 한복을 입고 한글 부채를 든 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넷째 날에는 경복궁에 갔어요. 궁궐 안내판에 한글을 술술 읽으면서 걸어다니는데 5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가 지금도 똑같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감격했어요. 중국어는 간체자, 번체자로 나뉘어서 옛날 글자와 지금 글자가 많이 다른데 한글은 세종대왕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과의 대화였어요. 경복궁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글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문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정말 부러웠어요. 다섯째 날에는 강남의 IT 거리에 갔어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한글 음성인식 시연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바로 인식하더라고요. 중국어 음성인식은 방언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글은 정말 정확했어요. 역시 AI 시대에 최적화된 언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프로그래밍 학원 간판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파이썬 기초부터 실무까지 자바 완전 정복 이런 한글로 된 간판들을 보면서 한국 개발자들은 정말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실감했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마침 한글날 축제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세종로에서 열린 축제에 갔는데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들이 모두 한글 쓰기 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글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 퍼포먼스도 봤는데 한글 자음과 모음으로 춤을 추는 공연이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으로 율동을 만들어서 춤을 추는 걸 보고 글자가 예술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한자로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 어려운데 한글은 간결하고 아름다워서 가능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한글의 실용성도 직접 체험했어요. 음식점에서 메뉴를 읽고 지하철을 타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모든 일상이 한글 덕분에 가능했거든요.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한자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카카오톡으로 한국 친구들과 채팅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한글 타이핑이 정말 빠르고 편리하더라고요. 중국어는 한자를 찾아서 입력해야 하는데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치면 되니까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곳이 정말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한글 덕분에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고, 한국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준호 씨와도 더욱 가까워졌어요. 함께 한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했어요. 어느새 단순한 언어교환 파트너를 넘어서 정말 특별한 사이가 되어 있었죠. 마지막 날 밤, 준호 씨가 한강공원에서 메이 씨,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꿈 같았어요. 한글이 저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혹시 한국에서 더 오래 지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준호 씨의 그 질문을 듣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한국에서 더 오래 지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느낀 모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중국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감동받았던 이야기, 한글 박물관에서 놀랐던 이야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메이야, 너 혹시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준호 씨와 화상통화를 했는데 서로 어색했어요.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각자 나라로 돌아가니까 뭔가 현실적인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준호 씨가 메이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메이 씨를 좋아해요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제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준호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랬더니 준호 씨가 한글이 우리를 연결해줬잖아요. 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로맨틱한 말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 후 몇 달 동안 매일 연락했어요.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준호 씨는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저는 한국어 실력을 더욱 늘렸어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뉴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준호 씨가 깜짝 발표를 하셨어요. 메이 씨, 제가 중국 지사로 파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지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호 씨가 저 때문에 중국까지 오신다는 거잖아요. 석 달 후 준호 씨가 정말 베이징에 오셨어요. 공항에서 만났을 때 한국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반가웠어요.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가 되어서 베이징 곳곳을 안내해드렸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 씨가 중국어로 주문하시는데 발음이 어색해서 점원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제가 통역해드리면서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 씨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한자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메이 씨 말이 맞았어요. 중국어는 정말 어려워요. 같은 발음인데 뜻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한국어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쉬운지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준호 씨와 함께 중국에서 6개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만리장성에도 가고 자금성도 구경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함께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일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다른 언어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한 중국 학생은 한글은 정말 신기해요.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반면 영어는 몇 년 배워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정말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한글 박물관에서 만든 한글 자음 모음 블로그로 이메이 사랑해요 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프러포즈 하신 거예요. 정말 창의적이고 로맨틱했어요. 한글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으니까 한글로 프러포즈 하는 게 의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준호 씨 부모님은 중국 며느리에 대해 걱정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딸이 외국으로 시집 가는 것을 걱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서로 만나보시고 나서는 마음을 여셨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걸 보시고 준호 씨 부모님이 안심하셨어요. 결혼식은 한국에서 했어요. 제가 한복을 입고 한글로 쓴 서약서를 읽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한글을 통해 준호 씨를 만났고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했거든요. 하객들도 박수를 많이 쳐주셨어요. 신혼여행은 경주로 갔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면서 한국의 깊은 역사를 느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경주 곳곳에서 만난 한글 안내판들이었어요. 1000년 넘은 유적지에 한글로 설명이 쓰여 있는 걸 보고 한글이 정말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은행 업무를 보고 병원에 가는 모든 일상이 한글 덕분에 가능했어요.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언어 장벽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가장 뿌듯했던 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한 일이었어요. AI 스타트업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담당하는 포지션이었는데 한글과 중국어를 모두 잘하는 제가 딱 맞는 인재였거든요. 면접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중국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더니 대표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1년 후에는 정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을 위한 한글 문화 체험 투어를 기획한 거예요. 세종대왕 동상, 한글박물관, 북촌 한옥마을을 돌면서 한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첫 번째 투어에 참가한 중국인들이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지금은 한중 문화교류 전문가로 일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강연도 하고 있어요. 한글, AI 시대의 최고 언어라는 주제로 중국의 대학교와 IT 기업에서 강연하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중국 개발자들이 한글의 프로그래밍 친화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한글 학습 앱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한글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리뷰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단순히 중국어가 어려워서 시작한 한글 공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한글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고 있어요. 한글 박물관에서 세종대왕의 마음을 느꼈고 한옥마을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며 디지털 세상에서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완벽한 다리였고 저에게는 사랑과 꿈을 선물해준 기적의 문자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